참! 좋아요하고 구독은 해주셨죠? 영어 공부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영공부의 니오입니다. 어느새 한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영공 여러분들,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씩 하시면 힘내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저희에게 너무도 친숙한 come이라고 하는 접두어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단어는요, complete 라는 단어인데요. 워낙에 빈도수가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pleat 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이 pleat를 직접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pleat 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직감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겠구나 라는 거를 짐작이 가능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각 형태마다 품사가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하고 공부해 주시면 오늘 공부 성공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pleat 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들을 한 번에 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complete는 잘 아시다시피 완전하게 하다, 완비하다, 다 갖추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고요. 형용사로도 쓰이는데요. 완전한, 완비된, 그리고 무엇이 다 갖추어진 이란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이렇게 무엇이 다 갖추어진 이란 의미로 쓰일 때에는 뒤에다가는 전치사 with를 함께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봤었습니다. 보통 부정이나 반대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 D를 가지고 볼 건데요. complete가 완전한, 즉 꽉 찬 이란 의미가 된다면 deplete는 그 반대 의미니까 완전히 텅 빈 게 되겠죠. 그래서 고갈시키다, 다 써버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꽉 차 있던 거를 쭉 다 써버린 이미지를 그려보신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단어는 동사로만 쓰인다 라는 거 유의하세요. 자, 그럼 이쯤에서 complete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complete가 완전하게 complete 하니까 채우다가 되고, deplete가 채워져 있던 거를 D 하니까 고갈시키다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plete라는 어근은 fill, 채우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replete라고 하는 단어를 볼게요. 이 접두어 re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배웠으니까 가볍게 여기서는 반복이라는 의미다 라는 것만 가지고, 자, 그러면 반복해서 채운 거니까 가득 찬, 가득한, 배부른 이란 의미가 되겠죠.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with와 함께 쓰여서 뭐뭐로 가득 찬 이란 의미로 쓰이는데, 아마 저희가 영어를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be filled with 라고 하는 콜로케이션 표현을 배워본 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뒤에 with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보신다면은 이 두 개가 이렇게 통하는구나 라는 그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파생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complete 에다가 ly를 붙여주게 되면 부사가 되겠죠? completely, 완전히 라는 의미가 되고요. 명사 형태는 completion 입니다. 완성, 그리고 완공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넘어가세요. deplete 라고 하는 말은 과거 분사 형태인 depleted 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고갈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명사 형태는 depletion, 고갈, 소모 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다른 형용사로 depletive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갈시키는 이란 뜻이에요. 저희 예전에 impress 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impressive 하고 impressed 의 차이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걔랑 똑같은 관계입니다. 잘 엮어서 공부를 해두세요. 넘어가세요. replete 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명사형인 repletion, 충만, 포만, 네, 이란 의미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 replete는 제가 아까 형용사의 뜻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동사로 쓰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비슷하게 생긴 단어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replenish 이 단어죠. 보충하다, 보급하다, 다시 채우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동사의 명사형은 replenishment가 됩니다. 자,
자, 이번엔 조금 더 수준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comfortable 이라고 하는 단어요. 뜻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락한, 편안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겠죠? 안정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단어의 기본형은 comfort 라는 형태인데요. 이 단어가 명사로서 쓰일 때는 위로, 위안, 편안함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동사로 쓰일 때는 위로하다, 달래다, 편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comforting 이렇게 되면서 위로를 주는 거니까 위로가 되는, 기분을 달래주는 이란 의미의 형용사가 되고요. 전미어 less를 붙여주게 되면 comfortless가 되면서 위로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나 혼자 너무 쓸쓸한 거죠. 그래서 쓸쓸한, 황량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어인 this를 앞에 붙여주게 되면 discomfort가 되어서 편안함이라는 상태와 정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불쾌, 불안, 불편 이라는 명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불안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단어에다가도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 형태로 만들어서 discomforting 이렇게 만들게 되면 불쾌하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come을 분리시켜 볼게요. 그럼 이제 뭐가 남느냐면 fort가 남습니다. 나 이거 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딴딴딴 이건 카츠라이더인데. 네, 맞습니다. 이 부금 기억하시죠? Fortress라고 하는 게임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의 Fortress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RESS라고 하는 말을 빼고 그냥 Fort라고 해도 요새라는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요새라고 하는 말이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요새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적으로 요새의 특징을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시죠? 요새라고 하면? 네, 맞아요. 단단하고 탄탄하고 안정돼 있고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 요새라는 말 앞에다가 come을 붙여서 완전한 요새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 안락감을 느끼게 되어서 안전, 안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ort가 요새라는 뜻에서 이 강함이라고 하는 내재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단어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fortify입니다. 이 뒤에 붙어있는 ify라고 하는 전미어는요, make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동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요새화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든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강화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단어의 과거 분사 형태인 fortified 라고 하면 강화된, 요새화된 이란 의미가 되겠고요. 다시 한 번 더 명사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fortification 이라고 만들어 주시게 되면 요새화, 강화란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fort 라는 명사를 볼게요. 우리 그거 보고 온 거 아닌가? 네, 그게 아니고요. 그 뒤에 이라고 하는 스펠링이 들어갔는데 발음은 똑같습니다. 뜻은요, 강점, 장점, 장기, 특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fort가 들어가 있는 마지막 단어인 fortitude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이 전미어 itude라고 하는 말은 추상명사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전미어인데요. 그래서 강한데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추상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인함, 용기, 인내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forty 덩어리는 끝이 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만 보고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 덩어리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comment 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진짜 많이 쓰죠. 바로 코멘트를 하다 라고 쓰기도 하고, 이거를 또 한 번 줄여서 멘트를 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동사로 해설하다, 주석을 달다, 평을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명사로는 방금 봤던 동사들의 그 명사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 주석, 평, 그러니까 논평, 비평 이런 거 있죠. 이런 뜻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미어 ARY를 붙일 건데 이거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전미어 ARY, ERY, RY라고 쓰면 이거는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의 전체 종류를 총칭하는 말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commentary 라고 하면 주석, 논평, 주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뭐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ER을 붙이면 commenter가 되면서 주석하고 해설하는 사람이니까 네, 해설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요. 이 ment가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하나만 딱 더블 자, 이 comment에서요. 앞에 있는 com을 빼고 나면 뭐가 남죠? 네, 맞아요. ment가 남습니다. 이 ment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보자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mention이 있습니다. 언급하다,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겠죠. 우리 영공이 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thank you 하고 고마워하시겠죠. 그럴 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don't mention it.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천만에.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이 mention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녹아들어있는 단어라나 볼 건데요. 조금 어렵게 생겼지만 잘 뜯어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앞에 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for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for라는 말은 앞이란 뜻이에요. 저희가 신체 일부인 팔을 보시면 팔꿈치를 기준으로 손에 가까운 부분을 전완이라고 하고 어깨에 가까운 부분을 상완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전완을 forearm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머리에서 가장 앞에 있는 부분 이마를 forehe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fore라는 말이 앞이라는 의미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 보신다면 aforementioned 혹은 forementioned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바로 앞서 언급한, 전술한, 한자가 들어있네요. 전기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거의 문어체에 쓰이는 단어이지만 잘 알아보시면 별거 아니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챕터 8 끝을 내도록 하고요. 챕터 5부터였나요? 저희가 좀 챕터를 잘라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거는 제가 한 번에 원테이크로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조금 길게 느낄 수 있는 영상일 수 있겠지만 잘 봐주시기 바라고 뒤에 따라오는 복습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